여러분,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조나단 블랙우드 교수가 300명의 학생들 앞에서 한글을 비웃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인공 문자, 독창성이 의심스러운 문자죠. 25세의 박사, 30세의 정교수가 된 천재. 그는 로마자가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하버드 강단에서 그가 말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도대체 한글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평생의 신념을 뒤집게 만든 걸까요? 70년 분단도 이긴 유일한 언어, 15세기에 21세기를 내다본 기적, 오만한 학자를 무릎 꿇게 만든 한글의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웨슬리 블랙우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석좌 교수죠. 오늘 쉘도니언 극장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 특강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알파벳을 크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문자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알파벳을 보세요. 26자로 세계를 지배한 문자죠. 효율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이제 한자를 칠판에 씁니다. 학생들이 집중하네요. 반면 이건 어떤가요? 수만 개를 외워야 하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중국이 근대화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이에요. 앞줄에 한국인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비웃듯 대답하죠. 한글, 15세기에 만들어진 인공 문자입니다. 역사성도 없고 아마 몽골 파스파 문자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죠. 독창성이 의심스러운 문자예요. 그 학생이 뭔가 말하려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별난 문자를 고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라리 로마자를 채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강의실이 술렁입니다. 한국인 학생의 얼굴이 붉어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과학적 문자라고 주장하던데요. 15세기에 무슨 과학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후대 사람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과장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저 단순한 표음 문자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25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30세에 정교수가 되고 35세에 왕립학술원 회원이 된 제가 틀릴 일이 없으니까요. 언어는 수학입니다. 문법이라는 공식과 어휘라는 변수만 있으면 어떤 언어든 정복할 수 있어요. 번역 불가능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기는 서울국제언어학 심포지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 1,500명의 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제 기조연설이 방금 끝났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맨 뒷줄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네요. 단정한 한복을 입은 중년의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혜원입니다. 교수님께서 한글은 독창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원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크린에 한글 자음이 떠오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요? 발음기관을 본뜬 겁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요.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이죠. 15세기에 이미 조음 음성학을 완성한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 과학적 사고가 15세기에 가능했을 리가요. 박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네요.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입니다. 여기 창제 원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확합니다. 교수님, 로마 알파벳 창제 원리 아시나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자의 기원은 불명확하죠. 여러 문자가 섞이고 변형되어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럼 실용성 면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억지로 반박합니다. 한글은 한국어만 쓸 수 있잖아요. 로마자는 전 세계가 씁니다. 박 교수가 미소를 짓네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었거든요. 한글은 범용 음소 문자예요. 강당이 웅성거립니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 교수가 단어 하나를 띄웁니다. 정. 이걸 영어로 번역해주세요. 저는 자신있게 답합니다. 애정이나 사랑 정도로 번역되겠죠? 아닙니다.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어요. 정이 들다, 정이
떨어지다. 이 모든 걸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영어 단어를 뒤져봐요. 애착, 유대감, 친밀감, 아무것도 딱 맞지 않네요. 그럼 여러 단어를 조합하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정은 한국인의 관계 맺기 방식 자체거든요. 시간이 쌓이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죠. 다른 학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한이라는 단어는요, 눈치는요, 효도는요. 저는 하나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번역 불가능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던 제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며 한국어 현장 연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죠. 동대문 시장 새벽 5시입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가 저를 보고 말을 꺼내요. 어머, 외국분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요? 밥은 먹고 다니나? 저는 차갑게 답합니다. 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김밥을 하나 건네요. 아이고, 이 양반이 거짓말하네. 눈빛만 봐도 안 먹은 거 티나는데. 우리 손자 먹으라고 싼 건데 하나 나눠 먹어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왜 이러는 거죠? 경제적 합리성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뭐가 왜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혼자 먹으면 맛없어. 나눠 먹어야 제맛이야. 저는 김밥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밥 먹었냐는 질문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관계 맺기였어요. 김밥을 주는 행위는 거래가 아니라 정의 표현이었죠. 영어엔 이런 게 없습니다. How are you? 는 형식적 인사일 뿐이에요. 진짜 안부를 묻지 않죠. 하물며 음식을 건네지도 않고요.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해요. 20대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께 양보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괜찮다. 금방 내린다. 아닙니다. 앉으세요. 그럼 고맙구먼.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학생,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 청년이 쑥스러워하며 웃어요. 저는 메모합니다. 이 짧은 대화에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다 들어있네요. 존중, 배려, 공동체 의식, 종로 3가입니다. 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정장 입은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오네요. 어디 찾으세요? 광화문 가는 길 찾고 있어요. 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가는 길이에요. 그는 10분이나 함께 걸으며 길을 안내해 줍니다. 늦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그가 웃어요. 괜찮아요. 사람 도와주는 게 뭐 대수예요. 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국어는 관계를 만드는 언어예요. 효율성이나 합리성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먼저죠. 영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지만 한국어는 마음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를 정리합니다. 한국어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혼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언어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입니다. 강태경 대학원생이 저의 개인 교사가 되었어요. 오늘은 한글 첫 수업이네요. 교수님, 한글 자음부터 배우시죠. 저는 건방지게 말합니다.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파벳처럼요. 태경이 고개를 저어요. 한글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그는 기억을 칠판에 써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글자죠. 아닙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거울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비웃었지만 거울을 듭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제 혀의 모양이 기억이네요. 기억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 뒤쪽을 막고 있어요.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고요.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 나가는 모양이죠. 제 손이 떨립니다. 이건 해부학이잖아요. 네. 15세기에 이미 조음 음성학을 완성한 겁니다. 현대 국제 음성기호 원리와 똑같아요. 저는 제 논문을 떠올립니다. 한글은 비과학적 인공 문자라고 썼던 그 논문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려요. 모음은 더 놀랍습니다. 태경이 이를 씁니다. 점 하나, 가로선 하나, 세로선 하나. 하늘, 땅, 사람을 뜻하죠. 이 세 개로 21개 모음을 다 만들어요. 저는 계산합니다. 14개 자음과 10개 모음 조합하면 11,172개네요. 이건 디지털 코드 체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글이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래요. 조합의 원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랑 똑같거든요. 태경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쳐 보입니다. 1446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창제 원리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문자도 이런 기록이 없죠. 저는 책장을 넘깁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적 배열, 음양오행 철학의 적용, 소리의 세기에 따른 획추가 원리, 모든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베이셔도 내 일을 어여삐 너겨 제가 읽자 태경이 번역해줍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자는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한자는요,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했죠. 하지만 한글은 한 사람이 명확한 철학과 과학적 원리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0개가 넘었어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비 내리는 소리만 해도 47가지입니다. 보슬보슬, 주룩주룩, 부슬부슬. 영어는요, 그냥 IAIN입니다. 기껏해야 드리절이나 포 정도죠. 저는 한국인 기상학자를 인터뷰합니다. 주룩주룩은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는 거고요. 보슬보슬은 가랑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거예요. 추적추적은 보슬보 같은 비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한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소리의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웃음소리를 조사합니다. 하, 호호, 히히, 킥킥, 깔깔, 껄껄, 키득키득, 낄낄. 각각 다른 웃음이에요. 하는 시원하게 웃는 거고요. 호호는 여성스럽게 웃는 거예요. 킥킥은 참으면서 웃는 거고 낄낄은 비웃는 거죠. 영어는 래프, 척컬, 기걸 정도입니다. 한국어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만납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한국어는 소리에 색깔이 있어요. 반짝반짝은 은은하게 빛나는 거고 번쩍번쩍은 강렬하게 빛나는 거예요. 저는 볼 수 없지만 이 소리만으로 느낄 수 있죠. 소리로 빛을 구분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 의성어를 악보에 표기해요. 반짝반짝은 피아니시모로, 번쩍번쩍은 포르티시모로 연주하죠. 저는 깨닫습니다. 한국어는 세계를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언어예요. 청각적 해상도가 다른 언어보다 10배 이상 높죠. 걷는 것도 표현이 다양합니다. 아장아장, 터벅터벅, 성큼성큼, 살금살금, 뚜벅뚜벅. 각각의 걸음걸이가 눈에 보이듯 선명해요. 아장아장은 아기가 걷는 거고요. 터벅터벅은 지친 사람이 걷는 거예요. 성큼성큼은 큰 걸음으로 힘차게 걷는 거죠. 영어는 워크입니다. 그냥 걷는다는 뜻이에요. 방식을 표현하려면 형용사나 부사를 더해야 하죠. 한 유치원을 방문합니다.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멍멍이가 멍멍 짖어요. 야옹이가 야옹야옹 울어요. 꿀꿀이가 꿀꿀거려요. 선생님,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다 비슷해요. 깨는 우프, 고양이는 미야우, 돼지는 OINK인데요. 한국어처럼 다양하지 않죠. 저는 자신이 그토록 우월하다던 영어가 한국어 앞에서 얼마나 조악한지 깨닫습니다. 영어는 세상을 대충 그리지만 한국어는 세상을 정밀하게 그려요. 그날 밤 일기에 씁니다. 나는 틀렸다. 한글은 미개한 문자가 아니었다. 내가 미개했다. 펜티간에서 극비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남북한 언어 분석이에요. 저는 자신만만했죠. 70년 분단이면 당연히 언어가 갈라졌을 겁니다. 독일은 40년 만에 30%나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판문점 JSA 녹음을 듣는데 입이 벌어집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남한 병사가 말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북한 병사가 답하네요. 억양만 다를 뿐 완벽한 대화입니다. 7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개성공단 영상을 분석합니다. 북한 60대 기술자와 남한 30대 관리자가 대화해요. 이 나사못이 헐거워졌는데요. 아, 제가 공구 가져올게요. 공구함이 어디 있죠? 저기 구석에 있어요. 세대 차이가 30년, 분단이 70년인데도 완벽히 통합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뽑아요. 동서독 40년 분단 결과입니다. 어휘 30% 차이, 문법 15% 변화예요. 같은 백화점을 서독은 KAUFHAUS, 동독은 KONSUMHALL이라고 불렀죠. 토마토도 서독은 TOMAT, 동독은 PARADIESAPFEL이었어요. 남북한 70년 분단은요. 어휘 5% 차이에 문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외래어뿐이에요. 남한은 아이스크림, 북한은 얼음 보숭이, 남한은 헬리콥터,
북한은 직승기. 이건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탈북민 200명을 인터뷰합니다. 결과는 더 놀랍죠. 한국 와서 한개월 만에 90% 적응했어요. 한 탈북 청년이 말합니다. 어려운 게 뭐였나요? 커피, 와이파이, 스마트폰 같은 외래어요. 북에서는 안 쓰거든요. 근데 기본 대화는 다 통해요. 욕설이나 속담도요. 그것도 다 똑같아요. 심지어 농담도 통하고요. 저는 책상을 칩니다. 독일 통일 때는 언어 통합에 10년이 걸렸어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말을 외국어처럼 배워야 했죠. 하지만 남북한은요. 이미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통일되는 순간 바로 소통 가능하죠. 한국 전쟁 당시 헤어진 가족 이야기를 듣습니다. 60년 만에 재회했는데 바로 알아보고 대화했대요. 마을 이장이 말해요. 언어가 변했으면 못 알아봤겠죠. 근데 말투가 옛날 그대로더래요. 저는 영어를 분석합니다. 1950년대 영어와 지금 영어는 어휘가 40%나 달라요. 프랑스어는 70년간 신조어가 1만 5천 개나 생겼죠. 한국어는요. 고유어가 95% 보존되어 있어요. 1950년대 문서를 지금 한국인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이 언어를 지켰구나. 저는 중얼거립니다.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표기. 절대적 정확성이에요. 이 정확성이 70년 분단도, 전쟁도, 이념도 이겼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촬영된 거예요. 85세 남한 할머니와 90세 북한 오빠가 65년 만에 만나네요. 오빠, 나 순옥이야. 순옥아, 그동안 잘 지냈니? 오빠 목소리는 그대로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노? 저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결과가 나오자 손이 떨려요. 어휘 일치도 97%, 문법 구조 100% 동일, 감정 표현 완벽히 통함. 65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을 겪고 분단되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합니다. 영어는 1950년대와 지금이 어휘가 40%나 달라요. 셰익스피어 작품은 400년 전인데 현대인이 읽으려면 주석이 필요하죠. 프랑스어는 70년간 신조어가 1만 5천 개나 생겼습니다. 독일어는 방언 분화가 심해져서 지역마다 소통이 어려워요. 한국어만 예외예요. 70년이 지났는데도 1950년대 언어를 그대로 보존했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펼쳐요. 500년 전 기록인데 현대 한국 고등학생이 70% 이상 이해한대요. 영국 고등학생에게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600년 전 영어인데 완전히 외국어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펼칩니다. 이번엔 겸손한 마음으로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베이셔도 내 일을 어여삐 너겨.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문자가 500년, 600년, 심지어 70년 분단까지 이기고 살아남았죠. 일제강점기 자료를 봅니다. 일본이 한글을 말살하려고 했대요. 한글 쓰면 감옥에 갔고 한글 교과서는 불태워졌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할머니들이 밤에 촛불 켜고 몰래 가르쳤대요. 젊은이들이 지하에서 한글 신문을 만들었고요.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도 한글로 시를 썼죠. 사할린 한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일본 제1교포, 전 세계로 흩어진 한인들이 한글을 지켰어요.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인데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언어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처절한 일이었구나. 다시 이산 가족 영상을 봅니다. 두 노인이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를 해요. 65년 전 고향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형제들 이야기. 말이 통하니까 기억도 통하네요. 언어가 시간을 이어주고 있어요. 저는 깨닫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죠. 전쟁도 분단도 시간도 끊을 수 없는 끈입니다. 하버드 AI 심포지엄입니다. 1,500명의 청중이 제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단상에 섭니다.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강당이 술렁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자신이 틀렸다니요. 저는 한글을 인공문자, 비과학적,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제 논문을 화면에 띄웁니다. 부끄럽지만 보여드려야 해요. 하지만 6개월간의 연구 결과.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죠. 한글은 15세기에 이미 음성학, 철학, 조합론을 완성한 문자였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 모양이에요. 모음은 천지인 철학이죠. 이건 현대 언어학 교과서입니다. 로마자 창제 원리는요? 없습니다. 한자 창제 원리는요? 불명확하죠. 한글은요? 1446년 10월 9일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례본에 완벽히 기록되어 있어요. 청중이 숨죽입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줘요. 독일 40년 분단, 언어 30% 변화. 한국 70년 분단, 언어 5% 변화. 왜일까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한글이 언어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표기예요. 절대적 정확성이죠. 이 정확성이 70년 분단도, 전쟁도, 이념도 이겼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산 가족 상봉 사진이에요. 65년 만에 만난 남북 가족이 완벽하게 대화했습니다. 한글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을 이긴 언어예요. 한글은 기적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한글을 무시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1,500명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칩니다. 10분간 멈추지 않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입니다. 저는 3,000명 청중 앞에서 한국어로 강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글은 자랑입니다. 15세기에 21세기를 내다본 기적이에요. 독일은 통일 후 10년간 언어 통합에 고생했죠. 한국은요, 통일되는 순간 바로 하나가 됩니다. 한글이 이미 지켰으니까요. 박수가 터집니다. 저는 계속 말해요. 저는 평생 로마자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틀렸습니다. 한글이 최고예요. 3,000명이 일어나 환호합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에요. 목숨 걸고 지킨 민족의 혼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긴 기적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동대문 시장으로 갑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세요. 어머, 우리 교수님, 오늘도 밥 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이제 저도 정이 뭔지 알아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 교수님,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한글 덕분이에요. 한글은 마음을 담는 문자거든요. 저는 하늘을 봅니다. 세종대왕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600년 전 당신이 만든 문자가 오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만한 학자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한글, 당신은 진짜 기적입니다.